철강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철강TV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주의 철강 이슈입니다. 3월 5일 중국 양회의 한 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다소 밋밋한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중국 철강 시장에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면서 현재 직면한 부동산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철강 수요처인 부동산 침체 추세를 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올해 철강 수요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입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2달간 중국에서는 추가 부양책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철광석과 같은 원자재는 경제 관련 투자 심리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버티 스틸이 당진 연련 전기로 재가동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리버티 스틸은 KG 스틸의 당진 연련 전기로 1차 잔금으로 75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월 말 2차 잔금까지 납입하면 국내 재가동 옵션을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리버티 스틸은 KG 스틸에 지불해야 되는 총 8천만 달러 중 현재까지 계약금을 포함해 총 5,800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현재 남은 잔금은 총 2,200만 달러입니다. 앞으로 오는 3월 말까지 700만 달러를, 올해 9월과 내년 9월까지 각각 750만 달러를 납입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잔금 일정과 별개로 리버티 스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재가동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버티 스틸은 지난해 3월 리버티 스틸 코리아 설립 이후 국내 재가동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버티 스틸 코리아는 잔금 납입 외에도 부대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대만과 터키,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에 대한 인이산 우회 수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베트남과 터키의 일부 밀들은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냉연 제품에 대한 우회 수출이 인정되어 20.5%의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반면 근본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대만과 포스코 스테인리스 해외법인들은 근본 조사에서 관세 부과가 면제됐습니다. 향후 유럽위원회는 EU의 수입 요건을 강화하고 수입된 스테인리스 냉연 제품의 원산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산 소재 사용 여부를 표기한 것을 해당 밀인 증서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유럽위원회가 인이산 스테인리스 소재에 대한 우회 수출을 인정한 만큼 앞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 인이산 소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가 철강 등 우회 덤핑 물품 판정 기간을 내년부터 최대 4개월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이재민 위원장은 2023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관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우회 덤핑 방지 제도는 기존의 원심 대비 최대 4개월을 단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 구간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경미한 변경을 우회 덤핑으로 정의하였으며, 기존 조사 과정에는 없었지만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근본 개정된 관세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덤핑 방지 관세 및 상계 관세 부과 신청 조사 판정에 관한 세부 운영 규정과 조사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2월 철근 수입이 4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잠정 수입 통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철근 수입량은 전월 대비 8,510톤 줄어든 22,287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별로 따져보면 지난 2020년 2월 19,144톤이 수입된 이래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산 철근이 12,129톤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산이 7,694톤, 중국산이 2,401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톤당 평균 수입 단가는 전월 대비 2달러 상승한 57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철근 수입 단가는 지난 12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지난 1월 중국에 내줬던 신규 선박 수주량 1위 자리를 한 달 만에 되찾았습니다. 최근 조선해운 시황분석기관 클락슬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341만 CGT로 전월 대비 1% 줄었지만 지난해 동월 대비 18% 늘어났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국내 조선업계는 171만 CGT를 수주해 2월 수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141만 CGT를 수주했습니다. 한편 2월 전체 세계 선박 수주량 683만 CGT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습니다. 이 중 한국 304만 CGT로 2위, 중국은 321만 CGT로 1위를 지켰습니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5기에 코크스 오븐 고온, 밀폐 공간, 무인 설비 점검을 위한 이동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는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친환경제조공정솔루션센터는 사람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고위험 개소의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다양한 로봇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스코형 로봇편대 자율운전 통합관제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습니다. 포스코는 높은 온도로 인해 작업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5기의 코크스 오븐을 포스RX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이동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 시범 설비로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고온, 밀폐 공간, 무인 설비 점검 관제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범 적용으로 이동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에 이동 로봇 원격 자율 주행 제어, 가시 영상, 열화상 데이터 수집과 활용, 디지털 공간 정보 활용 등의 기술 검증에 성공했습니다. 포스코는 앞으로 이 기술을 포항 5기 코크스 오븐 운영 로봇 통합 관리, 지하전기실 및 컬버트, 무인 설비 점검 분야 적용과 더불어 2차 전지 등 그룹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세아베스틸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탄소 국경 조정제도 전환기간 검증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아베스틸은 CBAM 제도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체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아베스틸 관계자는 이번 최종 의견서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고 높아지는 환경장벽을 넘어 지속가능 특수강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유는 지난해 10월부터 25년 말까지를 이유 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전환기간으로 정하였고 전환기간 동안 탄소 배출량을 검증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세아홀딩스는 국내 기업 최초로 윤리경영 관행의 기준을 정의하고 발전시키는 글로벌 리더 에티스피어가 주관하는 2024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중 하나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에티스피어는 2006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들을 선정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 세계 20개국 44개 산업 분야에서 총 136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세아홀딩스 이태성 사장은 국내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중 하나에 선정된 것은 성숙한 윤리 문화를 만들어가는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세아홀딩스는 앞으로도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사명의 의미처럼 강도 높은 준법 윤리 경영을 실천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B&G 스틸이 경영위기 극복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정일선 사장을 포함하여 임원들이 잦은 연봉 반납에 나섰습니다. 현대 B&G 스틸은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영업손실이 대거 발생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부터 임단현 문제로 창원 공장 파업까지 진행되면서 생산 감소와 제조 비용이 증가하여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가전향과 유통향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임원들의 잦은 연봉 반납 등 자구책 마련과 함께 노사 간의 임금 협상에도 물꼬가 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금 협상과 관련하여 노사 간의 잠정 합의로 향후 창원 공장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는 잦아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인터배터리 2024에 참가하여 2차 전지 소재 풀밸류체인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그룹을 대표해 포스코퓨처엠이 양음극재 사업을 중심으로 소개했지만 올해부터는 포스코홀딩스 주도로
2차 전지 소재 원료 생산 단계부터 소개하며 기존보다 한층 더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 포스코홀딩스는 전시회 주관사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선정하는 인터배터리 어워즈 2024에서 포스코형 광석리튬 공정으로 소재 부품 분야 상을 수상했습니다. 포스코형 광석리튬 공정은 전기화학적 방법을 활용해 부산물 발생과 부원료 사용을 줄여 지속 가능한 수산화 리튬 생산을 가능하게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김준영 친환경 미래 소재 총괄은 포스코그룹은 현재까지 수립한 2032차 전지 소재 사업 전략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포스코가 개발한 고유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우뚝 설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고베제강과 중국의 바오우 그룹이 자동차용 알루미늄 패널 합작 법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고베제강은 중국 텐진에서 자동차용 알루미늄 패널을 생산하는 고베제강 계열사 코벨코 자동차 알루미늄화변과 중국 바오우 그룹 자회사 바오우 알루미늄는 손잡고 중국 현지 알루미늄 패널 제조 판매 합작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사는 올해 말까지 합작 법인 설립을 목표로 투자 비율과 제조기지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알루미늄 스크랩을 재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중국의 자동차용 알루미늄 패널 시장은 2025년까지 100만 톤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관 공급기업 세아제강의 2023년 경영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아제강이 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별도 기준 실적은 매출액 1조 8,609억 400만원, 전년비 3.5% 증가, 영업이익 2,319억 1천만원, 전년비 7.7% 증가, 순이익 1,888억 3,300만원, 전년비 18.5% 증가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냉연도 금제 전문기업 순덕철강이 2023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매출액은 3,086억 원,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64억 8천만 원, 전년 대비 11.7% 증가하였고 순이익은 17억 3,900만 원,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 공급 기업 KBI 동국실업이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액 달성은 물론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2월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KBI 동국실업은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증대로 인하여 2023년 매출액 6,511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별도 기준으로 국내 매출 4,3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습니다. KBI 동국실업 관계자는 올해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자회사의 공격적인 투자와 생산 캐파 증대, 마케팅을 강화해 고객사 수주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강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철강TV입니다.